자, 이제 쌤이랑 이제 순혈조합, 마지막 단원 순혈조합을 좀 개념을 해볼게요. 일단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이런 것들은 일단 또는과 그리고일 때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쓰는 거냐,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로 할 수가 있는 거고, 일단 뭐 부등식과 방정식 개수 같은 경우는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집어넣을 때 대입을 할 때 숫자가 큰 거 기준을 먼저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4z가 개수가 크기 때문에 z가 자연수니까 z가 1일 때, 그 다음에 z가 2일 때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z가 3. 근데 z가 4가 되면은 나머지 x, y가 자연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z가 3까지만 대입을 해서 직접 구하는 겁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수영도부터 쌤이랑 좀 본격적으로 볼 거예요. 수영도는 말 그대로 진짜 소위 말하는 노가다로 계속 직접 계산을 하는 건데, 이 수영도도 여러분들 그냥 막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야. 순서가 있고 패턴이 있어요. 알겠죠? 자, 4 이하의 자연수를 일렬로 나열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이건 무슨 말이냐? 4 이하의 자연수를 나열해서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잖아요. 내 번호랑 다른 숫자, 그러니까 A1은 첫 번째 자리인데 그거는 1이 될 수 없다. 그리고 3번은 3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A1이 될 수 있는 거 A2, A3, A4를 각각 세팅을 해주는 거야. A1이 될 수 있는 거는 2부터 출발하겠죠. 2일 때 또 A2는 1, A3가 4, 3, 그지? 그 다음에 2일 때 또 3, A2가 3이면은 A3는 1도 되고요. 1이면 4, 4면 1 이렇게 가겠지. 그쵸? 그 다음에 지금 A1이 2인 것만 먼저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 A2가 4면은 A3가 될 수 있는 건 숫자가 지금 1과 3만 남았으니까 얘는 1과 3 이렇게. 사실 A1이 2일 때가 총 4개가 나옵니다. 맞죠? 총 4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A2가 3일 때, 4일 때도 각각 해주는 게 좋은데, 자, 지금 조건이 모두 다 그런 게 아니라 1번하고 3번만 자기 자신이 아닌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A1이 2일 때랑 A1이 3일 때랑 A1이 4일 때 각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다 해봐야 됩니다. 맞죠? 자,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유형 하나는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수입니다. 자,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차이는 뭐냐면 지불 방법은 금액이 같아도 돼요. 알았지? 금액이 동일해도 됩니다. 근데 지불 금액은 말 그대로 금액이 다양하면 돼요. 알겠죠? 방법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500원짜리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 지불 방법은 500원짜리 두 개랑 1000원짜리가 하나 있다고 하면 지불 방법은 1000원을 지불하는 건 500원짜리 두 개와 1000원짜리 하나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불 금액은 그냥 1000원 한 가지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지불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간단해요. 얘가 금액이 얼마든 간에 그 자, 화폐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가 3개가 있고 500원짜리가 4개가 있고 1000원짜리가 2개가 있으면 자, 지불 방법은 100원짜리를 낼 수 있는 경우의 수. 자, 100원짜리는 네 가지가 있어. 왜? 안 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두 개 내거나 세 개 내거나. 그러면 500원짜리는 5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1000원짜리는 3가지가 있을 거니까 총 60가지가 바로 지불 방법입니다. 자, 지불 금액은요. 방금 말한 대로 지불 금액 같은 경우는 1000원이다 라고 하면 같은 1000원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런 거지. 500원이 4개가 있어요. 1000원짜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다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1000원짜리랑 500원짜리로 따로 생각하면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일단 500원짜리로
1000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을 반대로 500원으로 바꿔요. 그럼 어떻게 돼요? 500원짜리가 총 6개가 됩니다. 미안, 8개죠. 근데 100원짜리는 100원짜리 3개 가지고는 500원을 못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요. 그러면 지불 금액은 이거 가지고 지불하는 방법, 즉 100원짜리가 4가지, 500원짜리가 9가지, 36가지의 지불 금액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알았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전체가 금액이 얼마예요? 그죠? 이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는 금액이 불가능한 게 있어요. 뭐냐? 100원짜리가 4개가 필요한 거. 100원짜리가 4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시키면 되는데, 그 경우보다는 사실 쌤이 말한 이 방법이 훨씬 쉬울 거예요. 자,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만들 수 있는 경우는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바꾼다. 알았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1000원짜리 500원짜리가 4개가 있기 때문에 500원을 가지고 1000원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00원짜리 잔돈을 바꿔버리는 건데, 100원짜리로 500원을 못 만들잖아. 지금 3개밖에 없어서. 그런 경우는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꿀 수가 없다. 그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로망의 경우의 수는 그냥 여러분들이 곱의 법칙을 쓰면 되는 거고, 자, 색칠하는 방법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12번째 이제 색칠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냐면,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가장 인접한 게 많은 면부터 색을 칠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A부터 색을 칠하는데, A에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이 4가지죠. 그러면 이웃하는 곳은,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되니까 B에 칠할 수 있는 건 3가지야. 알겠죠? 그 다음에 C하고 D가 문제인데, C는 칠할 수 있는 게 그러면 A하고 B를 피해서 2개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D는요? D는 몇 가지겠어요? D는 C랑은 이웃하고 있는데 A, B랑은 이웃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3가지입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쌤이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문제 하나를 볼 건데, 어떤 걸 볼 거냐면, 자, 이 그림을 볼 텐데 일부러 이렇게 비대칭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회전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를 A, B, C, D, E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색깔을 5가지 색을 칠하고, 인접하는 곳은 다른 색을 칠하게 하도록 하려고 해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되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다가 5가지 칠하는 건 먼저 여러분들 다 동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A부터 예를 들어 시작한다. 그럼 A는 몇 가지? 4가지. B는 O하고 A랑 다른 3가지.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면 사실은 안 돼요. 왜냐면 앞에서도 해당되는 부분이긴 한데, 자, B하고 D를 좀 볼까요? B하고 D를 보면 가운데 가장 많이 닿아 있는 C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해봤을 때, 자, C가 지금 4가지, C부터 하면 C가 4가지, 그죠? 근데 여기서 B하고 D가 같은 색일 수도 있고 B하고 D가 다른 색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나눠서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나머지 A 봐봐. 자, B하고 D랑 색깔이 같던 다르던 A 색깔은 어때요? A 색깔 종류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A는 B하고 C만 다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A 색깔은 변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나누지 않는 거예요. B하고 D가 같은 색깔이면은 3가지 곱하기 1이에요. 왜? B가 정해지면 D는 자동이니까. B하고 D가 다른 색깔이면 3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러다 어쨌든 간에 A는 몇 가지 색이야? B하고 C랑 다르니까 2가지 색깔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게 마음 편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센터 가운데 있는 가장 이웃하는 게 많은 애를 먼저 해주는 게 좋고, 자, 이것 때문에 첫 번째 할 때는 쌤이 그냥 A부터 쭉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원래는 저렇게 하는 게 맞아요. 얘는 한번 보면 가운데 2를 보니까 어때요? 자, 여러분들 한 쌍만 골라. A랑 C를 하든 이웃하지 않는 거, B랑 D를 고르든 간에 A랑 C가 같으면 D가 가져갈 수 있는 색깔 종류 D랑 B, 그 다음에 A랑 C가 다르면
D가 가져갈 수 있는 색깔 종류가 어때요? 달라지죠.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해야 돼요. 알았어요? 일단 E는 5가지가 맞습니다. 그럼 A랑 C가 같다라고 한다면 A에다가 내가 세팅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예요? 4가지고 C는 1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쌤 여기다가 누구를 해줄 거냐면 D하고 B 색깔을 적을 거거든요. 그럼 D는 몇 가지겠어? A랑 C랑 색깔이 같으니까 1가지, E랑 다르니까 1가지겠죠? 2가지랑만 다르면 되기 때문에 3가지. B도 마찬가지요. 3가지. 이해됐죠? 쌤 B하고 D는 안 하나요? 한 쌍만 하면 돼요. 여기 안에는 이미 들어가 있어요. 3 곱하기 3 안에는 B하고 D가 같은 거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한 쌍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A랑 C가 다르면 A는 4가지 색깔을 가져가는데 C는 어때요? A랑도 다르고 E랑도 다르기 때문에 3가지 색깔을 가져가고 그렇게 되면 중요한 부분 여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D가 어때? D가 A, E, C가 다 다른 색깔이잖아. 그러면 D는 가져갈 수 있는 2가지 색깔이고 B도 2가지야.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되냐면 최종 정답은 2가 5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 2가지 1번과 2번 상황을 더해주면 돼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을 하고요. 이거 계산을 한 거를 더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2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색칠 마스터 하는 거예요. 이 2가지. 오케이? 그래서 내가 가운데 가장 많이 인접한 아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웃하지 않는 어느 마주보는 한 쌍을 잡았을 때 그들이 서로 같을 때랑 다를 때 그때 나머지 3개의 종류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냥 색칠하시면 돼요. 근데 바뀌는 상황이다,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나눠서 하는 게 맞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가장 좋다. 왜냐면 그냥 하는 색깔 문제도 그냥 계산하면 되는 것도 사실 나눠서 해도 똑같이 답이 나와야 돼요. 알지?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쌤이랑 순열에 대해서 좀 잠깐 개념을 보고 그 다음 문제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열은 뭐냐면 우리가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어떤 원소를 자리를 배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A, B, C, D, E를 자, 이 중에서 내가 3개를 뽑아서 나열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뒤에 이제 조합도 나오는데 순열과 조합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나열을 해줘야 되는 거냐, 자동으로 나열이 되느냐요. 여러분들이 내가 나열을 하는 경우에요. 오케이? 내가 나열을 하는 경우 순열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3개를 뽑아서 나열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맨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5가지겠지. A, B, C, D 중에. 그 다음은 뭐야? 하나씩만 사용을 할 거니까 4가지, 3가지가 올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기호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는 5개 중에서 퍼뮤테이션 3개를 뽑아 나열한다 라는 거지. 사실 이게 뒷부분에 있으면 앞에 집합이나 이런 거 계산할 때 좀 불편한데, 이걸 알고 있으면은 집합이나 이런 거에서 뭐 원소를 뽑거나 할 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알았지? 자, 그래서 5개 중에 3개를 뽑아 나열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3이 의미하는 건 뭐냐? 3개고, 그러니까 이 자리가 3개인 거잖아. 그죠? 우연히 3에서 끝나는 게 그래서 3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0개의 자연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1부터 10개 한다. 5개의 자연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2개를 뽑아서 나열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기호로는 5, P2가 되는 거고, 5 곱하기 4 2니까 2번만 곱하면 돼요. 이게 퍼뮤테이션인 거고, 이걸 이제 문자로 나타내면 이런 거예요. NPR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예요. 맞죠? 나열하는 거다라는 거고, 그러면 식은 어떻게 되냐? 자, 그 전에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5개의 자연수를 모두 나열하면 뭐냐? 그지? 뽑지 않고 다 나열하면 첫 번째는 5가지, 두 번째는 4가지, 세 번째는 3가지, 네 번째는 2가지, 마지막 1가지의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끝까지 1까지 모두 곱하는 거 우리는 기호로 n, 여기 5니까 5로 쓸게요.
5 팩토리얼 이렇게 부릅니다. 느낌표를 써서. 맞지? 5 팩토리얼 이렇게 읽어요. 이해됐죠? 그러면 NPR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원래는요, 전체를 다 나열한 거에서 나머지 n-r을 나열한 걸 나눠주면 된다라는 건데, 계산할 때는 방금 쌤이 한 대로 그냥 곱하시면 돼요. 알았지? 근데 이제 다른 응용 문제나 그런 식 변형 문제 때문에 요것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뭐 지금은 아니더라도 2학기 돼서. 알았죠? 자, 이걸 순열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변형된 것부터 좀 보면, 이웃하는 순열. 자, 이웃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웃하는 걸 한 묶음으로 생각해서 나열을 한다. 무슨 말이냐면 14번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을 일일로 세우는데 총 7명이 서로 다른 사람이죠. 남학생끼리 이웃하고 싶어요. 그럼 남학생 4명을 A, B, C, D라고 하면은 이걸 먼저 하나로 묶습니다. 그 다음에 여학생 X, Y, Z라고 하면 이렇게, 그럼 총 몇, 하나, 둘, 셋, 4개를 나열하는 거예요. 일단은 먼저 나열을 하면 뭐야? 4팩토리얼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X, 그 다음에 A, B, C, D가 이웃한데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Z, X, Y 이렇게 나열됐겠지. 4팩토리얼 안에는. 그리고 그 안에는 A, B, C, D도 서로 자리를 바꿀 거 아니야. 그래서 이들끼리도 서로 자리를 바꾸면 4팩토리얼이 또 생겼거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냐면 4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이 된다.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에는 그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전체를 나열을 하고, 이거 전체 나열한 거지. 그리고 이 안에서 부분, 이웃하는 애들끼리 부분 나열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근데 15번은 어떻게 되느냐? 힌트를 드릴게요. B하고 C 또는 C하고 D야.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또는이 나오면 집합으로 생각하면 합집합 생각하면 되니까 전체에서, 전체가 아니다. 그냥 구하면 되겠다. B하고 C가 이웃하는 걸 구하세요. C하고 D는 상관없이. 그 다음에 C하고 D가 이웃하는 걸 구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 B, C, D가 이웃하는 게 중복이 돼서 집합하고 똑같지. B, C, D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는, 자,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는 보통 이제 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전체에서 이웃하지 않는 걸 제외한다, 이웃하는 걸 제외한다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요거 할게요. 요걸로 끝낼게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누가 이웃하지 않니? A, B, C 세 사람이 앉을 때 어느 두 사람도 이웃하지 않게 앉는 방법이야. 그럼 선생님 그냥 전체에서 A, B, C가 이웃하는 거 빼면 되지 않나요? 근데 2명이면 그게 괜찮은데 3명이면은 전체에서 뭘 빼야 되냐? A, B, C가 모두 이제 붙어 있는 거 빼야 돼요. A, B, C가 A, B가 붙어 있는 거 빼야 돼요. B, C가 붙어 있는 거 빼야 돼요. A, C가 붙어 있는 거 빼야 되는데 또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다시 더해줘야 돼요. 3개짜리 그 합집합 구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라. 어차피 이들이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그들 사이에 의자가 하나 이상 있다는 얘기예요. 맞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차피 3명이 앉을 거니까 이들이 앉을 의자를 빼고 나머지 빈 의자. 1번 빈 의자. 빈 의자는 나열할 필요가 있어. 어차피 의자는 똑같은데, 그지? 그래서 빈 의자가 4개가 있어요. 그럼 그들 사이에 공간이 5개가 나옵니다. 이거 나중에 확통에서도 엄청 잘 쓰는 거거든. 5개 공간이 나와. 그러면 이 A, B, C가 각자 의자를 들고, 왜 4개인지 알겠지? 7개인데 A, B, C가 앉는 의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4개의 의자의 빈 사이 가운데 5개의 자리에 중에서 몇 명이야? 3명이죠? 3명이 들어가서 앉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A, C, D, D라 넣어. B. 이렇게 앉으면 절대 이웃하지 않겠지. 오케이? 자, 그렇게 이렇게 하시면 끝나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은 이 자리 자체에 조건이 있는 경우인데, 요거는 1학년 학생 3명과 2학년 학생 5명을 일렬로 세울 때
양 끝에 2학년 학생이 오도록 세우는 방법을 했는데, 요거는 이렇게 특정한 조건, 양 끝에 2학년 학생, 그럼 이걸 먼저 나열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나열. 그러니까 5명을 일렬로 나열하니까 여기 양쪽의 자리에 2학년 학생 5명이죠. 그럼 2학년 학생 5명 중에서 2명을 골라서 여기 자리 배치를 하고요. 나머지는 섞어서 그냥 3명이니까 3팩토리얼 하면 되겠죠. 맞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근데 이걸 쌤이 다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게, 사실은 22, 23이 같은 유형이지만 방식이 좀 달라요. 여러분들 고민을 좀 해봐야 돼. 이 경우의 수는 고민을 먼저 해봐야 돼요. 왜냐면 2와 3 사이에 2개의 숫자가 들어가. 근데 이건 저 위에 거랑 좀 달라. 그러면은 2하고 3을 이렇게 묶던가 3 땡땡 2 이렇게 하던가.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는 거야. 하나로 이렇게 묶어. 나머지는 아까 이웃하는 거랑 비슷하게 나열한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갈 숫자를 먼저 골라줘야 돼. 골라주고 배열해주고 나서 전체 나머지랑 나열을 해야 돼. 알았지? 근데 5 이하의 자연수잖아. 만약에 이거를 내가 10으로 바꾸면, 그러면 2하고 3 사이에 들어갈 숫자를 먼저 골라서 배열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 6개 있겠지. 랑 해서 묶어가지고 전체를 또 나열을 하는 거야. 5 이하는 너무 숫자가 작으니까. 알지?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적어도라는 단어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은 전체에서 해당 사건을 반대 경우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물론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적어도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이거는 전체에서 빼야 되겠다라는 게 있으면 빼도 돼요. 적어도라는 단어가 없어도. 자, 지금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해요. 모음이 오요 여기서. 일단 모음을 먼저, 지금 양 끝에 적어도 한쪽 끝이야. 근데 그럼 뭐야? 둘 다 모음이 올 수도 있고 한쪽만 모음이 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야. 전체는 뭡니까? 전체는 이 때 앞에가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합니다. 거기서요, 반대를 할게요. 요거의 반대가 뭡니까? 양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죠. 그치?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음을 양쪽 끝에 배열하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양쪽 끝에 자음이 배열하는 거 어떻게 된다 그랬어? 자음 4개 중에서, 그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나열되는 거니 2개니까 양 끝에 자음을 4개 중에 2개 뽑아서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을 나열을 하면 되겠네. 앞에서 한 거야. 여기 끝에다가 자음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자리 배치를 하고요. 가운데 나머지 애들은 그냥 섞어서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알겠죠? 자, 이 자연수의 개수는 사실 이론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나열할 때 P나 팩토리얼을 사용한다는 거지. 일단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에서 서로 다른 3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3자의 자연수 중에 짝수의 개수인 거야. 짝수의 개수. 자, 짝수는 우리가 자리를 만들 때 어디만 신경 쓰면 되냐? 마지막 자리만 신경 쓰면 되죠. 여기가 뭐만 오면 돼요. 2나 4 같은 짝수만 오면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2가 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여기 둘은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나열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끝이 4인 것도 마찬가지일 테니 4p 2 곱하기 2를 하면 정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야. 근데 3의 배수는 우리 뭐였지? 3의 배수는 4자리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그지?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 그지? 되는 거
물론 직접 찾아도 돼. 근데 보통 쌤이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경우의 수를 풀 때 팁 하나 드리면 뭐 자릿수든 뭐든 간에 어떤 집합이든 뭐든 어쨌든 간에 합이 3의 배수 되는 거. 이걸 찾을 때 물론 그 조합을 찾아야 어때? 그들을 배열하면 3의 배수 되겠죠. 합이 3의 배수 되는 걸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세요. 3의 배수면 지구상의 자연수는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 뭐냐? 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숫자, 즉 3의 배수. 그걸 A라고 할게요. 맞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 6, 9, 12. 자, 이 문제랑은 상관없으니까 쌤이 그냥 이렇게 할게요. 알았지? 그 다음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집합. 자, 이 스킬은 꼭 기억하세요. 쌤이 이제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쓰니까. 그 다음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들은 1, 4, 7, 11, 10. 이렇게 되는 애들이야. 그 다음에 당연히 남은 거 뭐야? 3나나 2인 집합. 알았어? 이렇게 분할을 좀 하시면 돼요. 2, 5, 8, 11 이렇게 되는 애들이지. 물론 문제에서 얼마까지다라고 줄 거야. 그러면 여기에 숫자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0을 생각하면 되고요. 얘를 2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더해서 뭐 3의 배수 9가 오든 6이 오든 똑같아요. 얘가 3의 배수 되냐 안 되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 나머지만 쳐다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세 개를 더한다. 그럼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3의 배수 되지. 그 말은 뭐야? 여기 C에서 몇 개를 골라? 3개를 고르면 되는 거야. 1, 0, 2를 고르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뭐야? A에서 하나. 그지? A가 나머지 여인 거지. 그럼 A에서 하나, B도 하나지. 나머지 1인 거니까 C에서 하나씩 골라오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물론 4개인 경우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그래서 숫자 3이랑 얼마 더하면 되지? 뭐 6이랑 얼마 더하면 되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 사실 3이랑 누구랑 더해서 여기는 나머지 숫자 중에 누구랑 더해서 3의 배수가 될까? 고민하는 거랑 6이랑 9랑 10이랑 같다. 4랑 얼마랑 더해서 3의 배수 될까? 1이나 7이나 다 똑같다. 그래서 그냥 3, 1, 2 가지고 배열하는 거를 하든가 쌤 생각에는 그냥 대표적인 나머지를 가지고 나열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처럼 4자리를 해서 하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자연수를 1.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1부터 6까지밖에 없어서 그냥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스킬이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1, 4, 그죠? 그 다음에 2, 5, 3, 6 이렇게 나눠서 너는 나머지가 1이고 넌 나머지가 2고 넌 나머지가 0이잖아. 그러면은 0, 1, 2 중에서 4개를 물론 중복이 될 수 있겠죠. 그들을 골라서 3의 배수 만드는 방법은 0, 0, 1, 2. 나열은 나중에 할 거야. 0, 0, 1, 2. 무슨 말이야? 3의 배수 2개 가능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1인 거, 나머지가 2인 거.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경우는 잘 봐. 3의 배수는 갖다 2개 다 썼지. 2가지. 나열은 그 다음에 할 거야. 2가지였나? 1가지죠. 3의 배수는 다 썼죠 지금. 여기 나머지 1인 건 몇 가지야? 1 아니면 4죠. 2가지. 나머지 2인 건 2 아니면 5지. 2가지. 총 4가지가 나올 거야. 이런 모양이. 알겠어요? 이런 모양이 4가지가 나올 거고 그럼 이들을 나열하는 게 뭐냐? 4팩이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오케이? 일렬로 다 나열을 해서 순서상을 다 찾아가지고 하는 거랑 해보고 쌤이 알려준 방법을 해봐봐.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어요. 알겠죠? 근데 쌤 2, 0은 안 되나요? 자, 봐봐. 2, 0은 이 문제는 안 돼. 왜? 나머지가 2인 게 2개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사실상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예,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숫자에서는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거 뭐 또 있나?
또 하나 있네요. 그지?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1, 2, 1, 2가 생각났다. 그지? 1, 1, 2 가는 거. 나머지 1인 거, 나머지 2인 거. 그러니까 나머지가 그러면 숫자 뭐야? 1, 4, 2, 5밖에 없네. 그럼 이거 나열하는 거 4팩. 이거 더하면 끝. 직접 찾는 거보다 이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자, 사전식 배열은 여러분들 사전식 요거 찾아봤는지 모르겠는데 사전식 배열은 알파벳 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8번 같은 경우에 알파벳 순서 맨 앞에 A 이게 1번이야. A, B, C, D가 1번이야. 그럼 A로 오는 애들은 B, C, D, E가 나야 되는 거니까 4팩계가 있는 거고요. B로 시작한 애들은 B, A, C, D가 1방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가 있냐? 또 이것들 나열하겠지. B, C, D 나열하니까 4팩이 있어. 지금 얘는 D로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일단 A, B, C로 시작하는 거는 무조건 앞에 다 놓여 있을 거기 때문에 B, A, B, D죠. A, B, D, E부터 출발하는 애들이 또 4팩계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일단은 얼마? 4팩 곱하기 3을 일단 깔고 시작을 하고요. D로 시작한 애들 중에서 1번이 누구죠? DA가 1번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D2니까 제일 마지막 번인 것 같은. 그럼 DA는 몇 개겠니? B, C, E가 남았으니까 얘는 몇 개? 3팩으로 돌리면 돼. 이 세 개를. 알았어? 그 다음에 D, B로 시작한 애들도 똑같이 3팩계가 있을 거야. 아직 D2가 안 왔어요. 그죠? 그럼 D2는 D2 안에서 또 그 다음 순위를 매기면 돼. 사전식 배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D, C도 또 3팩이 오겠지. 얘는 왜 이렇게 뒤쪽을 물어봤니 이건. 그 다음에 D2 차례가 왔잖아요. 그러면 D2 중에 가장 빠른 게 누구야? DA로 시작하는 애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긴 몇 개야? 2팩 누구? 여기 두 개 남은 거 알파벳. 그죠? 그 다음 마지막은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돼. D, E, B까지 왔다. 그지? 근데 D, B잖아 우리 원하는 게. 그 다음 A, C가 바로 그 다음 빠른 건데 얘네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이 D, B, A, C를 찾기 위해서는 앞에 누가 이렇게 깔려 있어? 4팩 곱하기 3과 이 아이들이 다 깔려 있으니까 이 등수는 이거 다음 번호가 등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사전식 배열은 내 앞에가 몇 개가 있느냐를 센 다음에 나는 그 다음 번호다 라고 세는 게 사전식 배열이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순열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는 쌤이 이제 그 다음 영상에서는 P하고 C 컨비네이션을 설명을 하면서 P하고 C를 어떻게 구분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주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이거 보고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고 쌤이 이제 답을 보내주면 그거로 참고해서 채점을 좀 해보세요.